안녕하세요.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30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제가 찍었었던 영상 중에서 한 명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10억 정도의 자산을, 순자산을 만들었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, 그런 영상들의 댓글에서 자기가 연복리 수익률을 10%로 계산을 해도 그 기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, 이런 질문에 댓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8월 달쯤에 한번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영상을 선택했습니다. 먼저 방법론적인 것을 들어가기 전에, 사실 방법론적인 것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. 그 댓글을 쓰신 분은 연복리에 대한 계산을 잘 못하신 겁니다. 일단 그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,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0억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.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만약에 인당 10억이면 부부로 따지면 20억이고 아이까지 약 3가족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30억 정도 있어야지 제 논리로 따지자면 가족 자체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, 그러면은 어떻게 30억을 벌 수 있냐, 연복리 10%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.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분이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1년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천만 원씩, 약 6천만 원씩 매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연복리 7%만 해도 충분한 수익금이 나오는데 30년이 지났을 때요. 그런데 그분이 그게 안 나왔었던 이유는 먼저 계산을 잘 못한 겁니다. 계산을 못했다는 것은 연복리 수익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, 그리고 직관적이고 또 다양한 상황을 판단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,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.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?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 연복리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상당히 낮으실 겁니다. 연복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, 그리고 그 위험, 그 대단함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을 저는 제 주변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말하는 표현, 수익률에 대한 개념, 인생관, 투자관,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릅니다. 어쨌든 그 댓글을 다신 분이 뭔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죠. 그냥 평범한 것이죠. 하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평범함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복리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이,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. 어쨌든 이 계산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꼭 인당 10억이 있어야지만 내가 퇴사를 할 수 있다,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, 이런 것은 아닙니다.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. 그럼 다시 영상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3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갖출 수 있을까?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. 먼저 연복리 7% 정도로 할게요. 내가 1년에 7%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습죠? 아파트로 잘 벌 때는 몇 억씩 버는데 7%? 그걸로 만족되겠어?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. 연복리라 그래서 정말 매년 7%의 수익률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.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20%, 30%의 수익률이 날 수도 있죠. 그게 평균치로 봤었을 때의 연복리라는 겁니다. 단리가 아니라 복리입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정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내가 1년에 3천만 원씩 모으고 와이프도 1년에 3천만 원씩 모아서 1년에 6천만 원을 매년 모은다. 그리고 두 번째, 연복리 수익률 7%를 평균적으로 낼 수 있다. 그리고 세 번째, 내가 직장 생활을 약 30년 정도 한다 라는 가정하에 결론부터 보자면 연복리 7%일 경우에 30년 후면은 약 60억 정도의 순자산이 생깁니다.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나는 10%로 해도 안 나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0%를 하면 한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5% 정도라고 한다면 할만하시겠죠. 그 정도라고 봤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40억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 투자에 눈을 뜨기 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, 현실적으로 가능할까, 이런 의문들이 많았었는데, 물론 1년에 3천만 원씩 둘 다 꾸준하게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장인들도 충분히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계산식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매년 내가 A라는 저축을 한다 입니다.
A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그 A가 첫 해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7%만큼, 복리 같은 경우는 7%로 계산하겠습니다. 가로 열고 1 플러스 7%만큼 곱했었을 때 나오는 수익금이 그 해의 총 순자산이 되겠죠. 만약에 1,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1,000만 원의 7%는 70만 원이기 때문에 1,070만 원이 되는 것이죠. 그것을 B1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이 B1에 다시 A라는 1년의 평균 저축금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1 플러스 7%의 연복리를 곱하게 되면 B2가 나오겠죠. 그리고 3년차는 2년차와 동일합니다. 마찬가지로 그 B2에다가 A라는 1년의 저축금, 연평균 저축금을 더하고 거기에 1 플러스 7%의 연복리 수익률을 곱하고 그 과정을 30년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60억의 순자산이 만들어집니다. 연복리 7% 기준입니다. 그런데 이 투자라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.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. 내가 6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30년 후에 그 돈의 가치가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겠죠.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한 할인을 해야만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 잡은 다음에 그것을 매년 할인했었을 때의 현재의 구매력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.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돈과 화폐가 다르다는 개념, 우리가 생각하는 돈 혹은 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구매력을 의미하고 화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구매력 보존이 되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60억, 100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매력을 보존함에 있어서 그 값어치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평범한 직장인도 얼마든지 작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긴 시계열로 내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면 노후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땅에서 좋은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